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침상 만들기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상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에 가셔서 바이탈, 활력증후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게 침상 정리입니다. 그 중에서 빈 침상 만들기일 텐데 보시면 침상의 유형에는 빈 침상과 개방 침상, 그리고 크레들 침상, 그리고 사용 중 침상, 그리고 골절용 판자 침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후 침상 등이 있습니다. 빈 침상이라는 것은 환자가 새로 입원했을 때 환자를 위하여 환자복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슬리퍼 이런 것들을 병실 정돈과 관리를 위해서 새로 환자를 입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침상으로서 빈 침상이라고 하고요. 침상 만들기 순서가 있습니다. 침상 만들기 순서는 처음에 침뇨일, 매트리스 커버를 깔고, 그리고 밑 혼이불을 깔고요. 그 솔기가 아래로 가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무포는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설사를 한다든지 요실금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고무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무포의 위치는 어깨에서 무릎 위치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무포를 커버할 수 있는 반 혼이불을 깔아주셔야 되고, 그 위에다가 윗 혼이불의 역할은 담요를 씌워주는 것이 담요를 커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기가 위로 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담요는 윗 혼입으로부터 밑으로 15에서 20cm 떨어진 지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침대포, 침상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갯닛을 씌워줘야 되는데, 베갯닛은 터진 곳이 문의 반대로 놓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상 만들기 순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침상 만들 때 머리 쪽에 혼이불을 여유 있게 침뇨 밑으로,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밑침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해주는 목적은 시트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 내려오게 되게 되면 침상에서 주름이 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주름은 대상자들한테 피부에 압력을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방지해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밑침구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침뇨 밑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유 있게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침상 준비 시에 고무포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분만 후에 산모는 오로라고 해가지고 많이 분비물이 나오죠. 그럴 때, 그리고 설사 환자라든지 요실금 환자라든지 관장 환자, 수술 후 분비물이 많은 상처 배액 환자라든지 전신 마취 수술 후 환자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방 침상은 환자가 배치되어 있거나 사용 중 침상인데, 환자들을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침상에 있는 상태에서 침상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가 검사실이나 엑스레이실에 잠깐 가고 없을 때, 침상이 비어있을 때 침대를 정리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 중 침상은 아까 개방 침상과 반대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상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들을 사용해서 밑친구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을 덜어주거나 친구가 닿는 것을 예방하는 건데,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불 자체도, 그 친구 자체도 굉장히 통증으로 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크레드를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환자의 이불을 덮어줌으로써 보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석고봉대는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크레드를 사용해 주고요. 개방성 상처 같은 경우는 상처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뇨에 분비물 같은 게 묻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크레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골절 환자 침상은 척추라든지 경추 등의 손상이 있을 때 등의 근육이라든지 신체 손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절 또는 골절된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딱딱한 침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 환자 침상에서는 환자가 수술하고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달고 나옵니다. 수액을 달고 나온다든지 유치단유관을 달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비위관을 달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환자가 전신 마취할 때는 아직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는 아직도 마취약이라든지 소화기가 금식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약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심이라든지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곡반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호흡기 회복을 위해서 기침 같은 걸 많이 유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곡반이 필요하고요. 압설자는 대상자들이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도 막힘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앞설자고요. 그 외에도 환자한테 고무포가 필요하겠죠. 고무포는 2개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아까 구심이나 오심이나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비물 같은 거 있을 때 하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수액 폴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니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기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침상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손 두루마기 같은 경우는 손에 굴곡 상태, 붕대라든지 스폰지 등을 손에 넣어서 손 모양으로 유지하고 손가락을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자 두루마기 같은 경우도 다리나 고관절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고관절의 외회전이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발 지지대는 족저 굴곡이라고 해가지고 풋드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 또는 신체 선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 발판 같은 걸 사용합니다. 골절용 판자 같은 경우는 척추 손상이나 골절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삼각대 같은 경우는 석고붕대 하고 있는 환자들은 다리 쪽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상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침대 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상체 부분 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삼각대이고요. 크레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층교 무게가 가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화상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침상 난간 같은 것은 환자의 이동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가 있을 때는 침상 난간이 올려져 있는 상태가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침상 만들기 문제풀이를 보면은 침상 만들 때 고무포 위치는 뭐라고 했죠 우리? 어깨에서 무릎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침상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구이다. 이런 것들은 골라놓는 건데요. 발 지지대, 족저골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죠. 크레들 화상 환자나 개방성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맞죠. 침상바는 허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맞죠. 손 두루마기는 손가락의 혈액순환 잘리가. 이건 손 두루마기는 손가락의 혈액순환이 아니라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가나다. 그 다음에 2번 환자, 3번을 보면 2번 환자의 침상 정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고무포는 침상 다리 쪽에 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를 해줘야 되고 위 홑니블의 솔개와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위쪽으로 놓이게 깐다. 맞죠? 이건 맞네요. 베기니스 터진 쪽을 출입구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크레들은 반 홑니블과 밀 홑니블 사이에 놓는다. 아니죠. 크레들은 반 홑니블과 밀 홑니블 사이에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침상 머리 쪽에 밀 홑니블을 여유있게 펼쳐두는 게 아니라 밀 홑니블을 여유있게 침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어줘야 해서 단단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침상의 보조기구 중 다리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까 뭐였죠? 대전자 두루마기입니다. 대전자 두루마기. 오늘은 침상 만들기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 위생 및 간호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